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조정 쪽에 있는 내용 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법인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법인세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산하실 때 바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 앞에서도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계정과목의 성격에서 가지급금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성격에서 등록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대여금 계정을 사용을 해달라. 대여금이나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계정,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그죠?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세법상의 텍스상의 가지급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제가 비교하면서 계정과목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365분의 인정이자율입니다. 인정이자율은 기본적으로 4.6%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로 되어 있는데, 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법인세법 편에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은 그냥 4.6%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적수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적수에 대한 개념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치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자율을 적용할 때 적수 곱하기 365분의 1입니다. 이자율과 적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가지급금 적수 나누기 365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평균치가 얼마냐, 가지급금 평균치가 얼마냐, 거기에 1년치 이자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적수입니다. 그죠? 뭐냐면 1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는데 이자율이 10%다. 1년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그냥 1억 원에 10%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10%다. 6개월치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1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기간 계산을 해야 되죠. 그게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을 7월 1일 날 있던 부분을 1월 1일 날로 되돌린다라고 하면 매일 평균치는 5천만 원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5천만 원 기준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도록 편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 됩니다. 근데 편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누적 합계 금액. 1월 1일부터 1원이 365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1원을 365번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65가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입금 산입액은 인정이자 상당액하고 장부상 계상한 금액하고 차액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가 날 때는 입금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수익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뭐 이런 부분들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여금액. 자, 이 부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으로 안 봅니다. 즉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지급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건데,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별로 관리를 하는데,
전표 입력 시에 인별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건데 적요 번호로, 적요 코드로 관리를 합니다. 적요 코드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적요 코드는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 이런 형태로 한 쌍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한 쌍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와 감소의 개념. 가지급금, 대여금 같은 경우에 대여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대여금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이 인별로 관리를 하는데 적용 코드 번호로 규칙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적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습 409페이지가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단기대여금 자료 관련해서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여금 3천만 원은 대주주인 김주주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금액이고 12월 31일 날 이자 받기로 했다. 138만 원 받기로 했는데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단기대여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천만 원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보니까 전기부터 넘어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부터 넘어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거래처별 초기이월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이월에 가시게 되면 단기대여금 3천만 원에 대해서 김주주 222번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단기대여금 114번이 될 겁니다.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부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법인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자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클릭하셔갖고 1번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법인조정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율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신 다음에 1번 탭에 있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삭제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삭제하고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주주 입력합니다. 김주주,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고요. 지급 회수, 단기에 발생이 된 건, 증가된 거는 지급, 대주주한테 지급했다라는 거고 대주주로부터 회수했다. 회계 처리를 1번, 4번 중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번, 4번으로 처리를 했고 거래처는 222번 김주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회계 전표 불러오기 이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대주주에서 전기월 금액으로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단기대여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 3천만 원 중에 회수가 됐습니다. 단기대여금 대주주로부터 회수가 됐다. 적요 2번 적요를 쓰겠습니다. 4번 적요였죠. 4번 적요 회수 4번 적요가 없네요. 적요를 적요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4번 단기 대여금 회수.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4번 적요로 해서 4번 적요 1,000만 원 회수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출금 전표로 1,400만 원에서 김철수라고 하는 김철수라고 대표이사로 가겠습니다. 대표이사 F2번에 대표이사 1,000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대여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1억 원.
자, 이렇게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지불했다라고 가정을 추가 전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부분 반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대표이사 김세무입니다. 김세무 자, 114 전표 1번 1번 4번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실수했습니다. 자, 7월 1일 날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 전표로 해서 대표이사한테 나간 거는 인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전표 번호 적요 수정을 통해 갖고 2번 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지급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5번에서 대표이사 대여금 회수.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주 대주주 대여금 지급 뭐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 우리 법인 조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한테는 2번, 5번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1000번이었죠. 회사 코드가 거래처 코드가 1000번이었습니다. 자, 전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두 사람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됩니다. 김주주는 뭡니까? 발생된 거에서 회수된 거. 김세무는 발생된 것만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탭으로 가면 김주주와 김세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게 138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부분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미수 수익에 대한 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자 수익 관련되는 부분 있죠. 138만 원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법인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